오늘은 위암 경험자분들이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셔서 식사를 하시고 문제가 되면 이제 약물을 처방받는데 구연산 칼슘을 드신다. 두 번째는 빈혈 얘기입니다. 철 결핍성 빈혈, 비타민 B12 결핍 빈혈이 있고 전절제인 경우에 빈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검사를 한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전절제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2,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 평생 맞는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위아전 절제 하셨더라 하더라도 비타민 B12는 결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셔서 주사든 경구제든 좀 활용하시는 거를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경구제는 흡수가 많이 되진 않지만 확산이라는 걸 통해서 미량이나마 흡수되는 거를 기대하고 쓰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 흡수. 지방 흡수는 이제 지방이 흡수가 안 되면 이 지방이 계속 지나가서 장으로 가면 변이 무르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췌장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제를 드셔서 흡수를 잘 시키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우리집 주치의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위암 경험자분들의 건강관리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경험자분들, 그러니까 위암을 진단받고 수술하시고 살아있는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30만 명이 계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암을 진단받고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죠. 90년대에 위암이 진단되면 대부분 한 50%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5년 내에 사망하는 상태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노력 덕분에 그리고 검진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꽤 높은 분율, 거의 80% 가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은 그래서 주변에 꽤 많은 분들이 위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2명 중에 1명만 살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이 위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이제 위암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다른 병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보통 졸업한다고 하는데요. 수술하신 교수님이 이제 5년 정도 지나서 외과는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를 확인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혼동하시고 잘 모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 수술을 하시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대개는 모두 흡수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가 전절제를 하셨든 위아전절제를 하셨든 예전에는 위가 담당하던 역할들이 있죠. 영양소를 흡수하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좀 줄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영양소는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소장이나 다른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부수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유독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위에서 이제 원래는 위산이 많이 나와야 철분이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절제를 하시면 산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위아전절제를 하셔도 유문을 같이 보통은 제거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위산이 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철분 흡수가 잘 안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암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 고기든 뭐든 식욕이 별로 없고 뭘 먹으면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못 드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대로면 위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되면 더 많이 먹어서 이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전절제보다는 위전절제가 결핍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위전절제 하신 분들은 소화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위아전절제 하신 분들이 오히려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큰 차이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위전절제 하신 경우에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철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 결국에는 고기인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을 적정량을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여자분이라면 한 100g, 남자분이라면 150g은 매일 드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철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좀 채우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항상 평가는 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검사를 하셔서 혈색소와 저장 처리 적절히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철결핍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철분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각 장기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산소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폐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숨이 차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리고 심장이 또 열심히 일해서 한번 심장을 짜서 각 장기로 산소를 보내는 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지럽습니다. 머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철결핍이 있는 분들은 항상 좀 피곤하고 어지럽고 기력이 없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철결핍이 되지 않도록 식사를 잘 챙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피검사에서 빈혈이 확인이 되셨다고 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되셨다고 하면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을 드셔서 채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수용성 비타민인데 내인성 인자라고 하는 위에 있는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역시나 전절제를 하시는 경우에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위를 통해서만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가 없어도 영양소로 드시거나 영양제로 드시는 경우에 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몸에 흡수는 될 수 있는데요. 아주 미량입니다. 그래서 전절제 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사를 맞으시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평생 맞으시는 거예요. 평생 맞아야 되냐고 물어보시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 평생 맞아야 되고요. 안 맞으시면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시고 2-3개월에 한 번씩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맞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 정도 비타민 B12가 적절한 농도로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절제만 주의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위아전절제를 하셨더라도 비타민 B12가 흡수가 좀 더디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상태는 아닌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중간중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 이야기입니다.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이야기인데요. 뼈가 약해지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세가 드셔서 뼈가 약하면 중요한 부위가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있고, 이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얘기가. 중환자실에 막 누워 계시고 이러면 회복이 됐을 때 다른 삶이 열리거든요. 기력이 진짜 없으시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데, 물론 너무 젊으신 분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65세 이상이시라고 하면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분들이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 한 종류의 분은 담배를 태우신 분이에요. 한 종류의 분들은 위 수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위 수술하신 분 중에서 예전에 암 있기 전에 담배를 태우셨던 분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대부분 뼈가 조금씩 약해지는 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골 감소증, 골 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절히 섭취하는 거. 사실은 의학적 근거로 약물을 통해서 많이 채워두는 게 아주 효과가 좋다, 막 이렇게 정리가 확실하게 된 건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좋겠다, 여기까지만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절하게 섭취를 한다?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칼슘은 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 멸치, 우유,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당연히 드시는 거고요. 그런데 위 수술하시면 이거 자체로 인한 칼슘 흡수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약을 도움을 조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합성이 되는데 그 이전 전구체가 어쨌든 음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햇빛도 좀 보시고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데, 골 감소증인지 골 다공증인지 정상인지 알려면 골밀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서 내 뼈 상태를 보시고 뼈 상태에 따라서 칼슘, 비타민 D 영양제를 처방 받으시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하시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비타민 D 주사가 있으니까 그거 맞으면 나는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비타민 D 단독 주사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칼슘과 같이 들어오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경구제, 먹는 알약으로 되어 있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한 알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드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칼슘 영양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탄산 칼슘이 있고 구연산 칼슘이 있어요. 탄산 칼슘은, 그러니까 칼슘에 어떤 무기질이 붙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탄산 칼슘은 한 알 먹었을 때 거기 칼슘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산이 분비되어야 흡수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위장장애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위수술 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은 탄산 칼슘을 드시는 게 꽤 도움이 돼요. 하나를 먹었을 때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어차피 위산은 나오니까 식후에 먹으면 아주 큰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위암 수술하신 분들인데요.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 후에 위산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전절제 하신 분들은 아예 안 나오죠. 이런 분들은 탄산칼슘을 드셔봤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구연산 칼슘을 처방받아서 드시는데, 구연산 칼슘은 한 알에 들어있는 칼슘 함량은 탄산칼슘보다 높지는 않지만 위산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위산이 있든 없든 적정량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절제술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구연산 칼슘을 드셔서 뼈 건강에 조금 더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 칼슘 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내 몸의 결석, 뭐 담석이든 그 신장 콩팥의 돌이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더 커지지 않을까? 혈관의 동맥경화가 칼슘으로 생긴다는데 이런 게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위암 환자분들이 이게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담석이나 뭐 결석이나 이런 거를 막 걱정하실 건 아니세요. 일단 흡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 중에 탄산칼슘이 몸에 석회화를 조금 일으킬 수 있는 걸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위수술 하신 분들은 구연산 칼슘을 섭취하시고 그러면 소화장애도 덜하고 흡수는 조금 안 되지만 소화장애가 덜하고 결석도 안 생기고 이런 영양제로 챙겨서 드시면 되고, 보통은 위암 경험자분들께 그런 약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은 하루에 한 3-40분은 노출이 되면 좋은데요. 선크림 바르고 팔 토시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 얼굴은 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선크림 안 바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팔다리는 조금 선크림 안 바르고 한 30분 정도 노출시키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이 직사광선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선크림이나 옷이나 이런 걸로 가린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3-40분 정도 노출을 팔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 흡수가 중요하고, 칼슘과 비타민 D는 먹는 걸 통해서 흡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위수술하신 분들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의 도움을 좀 받는다. 영양제는 탄산칼슘보다는 구연산칼슘이 흡수되는 양은 적지만 소화에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어서 위수술한 경우는 위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구연산칼슘으로 된 것을 처방받아서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전반적으로 흡수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병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굴이나 마그네슘, 셀레늄 이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전반적으로 조금씩 부족하니까 어느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하나 정도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다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소화가 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셔서 위가 더부룩하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미네랄 성분이 좀 더 있고 특히 비타민 C 성분이 조금 낮은 걸로 골라서 드셔보시던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냥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위암 수술하신 분들한테 꼭 써야 된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고도 비만 환자들의 위 수술하시고 나면 전반적인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어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처방하는 거는 근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위 수술하신 분들도 위 절제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어서 추가하는 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위암 경험자분들이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셔서 식사를 하시고, 문제가 되면 이제 약물을 처방받는데 구연산 칼슘을 드신다. 두 번째는 빈혈 얘기입니다. 철 결핍성 빈혈, 비타민 B12 결핍 빈혈이 있고, 전절제인 경우에 빈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검사를 한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전절제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2-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
평생 맞는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위아전 절제 하셨더라 하더라도 비타민 B12는 결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셔서 주사든 경구제든 좀 활용하시는 거를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경구제는 흡수가 많이 되진 않지만 확산이라는 걸 통해서 미량이나마 흡수되는 거를 기대하고 쓰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 흡수. 지방 흡수는 이제 지방 흡수가 안 되면 이 지방이 계속 지나가서 장으로 가면 변이 무르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췌장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제를 드셔서 흡수를 잘 시키면 좋겠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무름변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양한 소화제를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근본적으로는 식사요법을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관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암 경험자분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들으시고 꼭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학 전문의 닥터몽이었습니다.